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동성제약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221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일 화요일 3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동성제약은 0.76%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동성제약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매일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기에 그냥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의약품의 제조 판매, 더불어서 이제 화장품 생산 판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의약품 쪽에서의 대표적인 제품은 정로환이라는 제품이 있겠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아토24나 에이시케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 회사가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이익이 잘 나와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성장하거나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은 일단은 뭐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하는 요소들을 최근 흐름도 그렇고 이전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 회사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 광역학 치료, 이 부분이 좀 부각될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은 PDD-N, PDT 복강경 복합 광원장치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동성제약이 지난번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과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계약 체결의 마감이 요번 2021년 2월 27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여기서 어떠한 이 췌장암 환자, 췌장암 걸리면 거의 뭐 살아날 확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고치기가 힘든 이 암인데, 이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광역학 치료를 통해서 이게 과연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가 안전한지, 이 부분에 대한 임상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고, 그 계약 기간이 이번 달 27일이죠. 2월이니까 27일 날 계약이 만료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면 동성제약에 대한 광역학 치료에 대한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제약이 지난 1월 5일날 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 상한가 1월 6일이죠. 1월 6일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도 역시나 광역학 치료를 통한 이제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광역학 치료를 추진한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와 연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다음날 상한가를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광역학 이슈가 나올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응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번 달에 종료가 되는 연세 세브란스와의 뭔가 이런 결과,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동성제약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뭔가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뭔가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배당이나 이런 것들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이런 암치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암치료에 대한 기대감, 효과만 있다면은 시장에서 재평가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그 시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하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대량의 상한가를 가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때 터진 거래량이 2천만 주가 넘습니다. 근데 동성제약에 지금 유통되는 주식수가 1,800만 주 정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이때 들어온 거래량이 이제 손바뀜 거래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1800만 주가 유동 주식수인데 2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뭔가 이제 이 손바뀜 거래량이 나온 게 아니냐. 뭔가 이 종목을 좋게 보고 들어온 거래량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상한가 갔던 자리 이날의 가격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가격이 12,800원에서 13,000원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들어온 거래량이 좋은 거래량이면 12,800원과 13,000원을 지키는 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위로는 최대 이제 16,5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 흐름 속에서 아래로는 13,000원 정도, 12,800원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위로 가면은 최대 16,500원 정도의 저항을 두고 가는 이런 하나의 이제 거대한 박스권 흐름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트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거래량이 터졌던 이 시점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쭉 빠졌지만 이후에 거래량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의 수급적인 부분들,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지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이제 거래량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동안에 이 종목이 역배열의 하락 추세였는데 지난번 상한가를 통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려놓고 지금 그 역배열이 정배열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날 연세 세브란스와 그 작년에 체결했던 그 최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계약이 만료가 된다는 거죠. 배열을 전환해 놓고 뭔가 2월 말에 나올 만한 이런 이제 좋은 이슈가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차트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 종목이 13,800원과 13,000원과 12,800원만 지켜진다면 저는 반등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보고요. 최대감은 16,500원인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호재성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저 가격까지는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최대 가면 16,500원이고요. 1차적으로는 한 15,500원 정도, 2차적으로 16,500원 정도, 요 정도로 올라갈 때마다 저항대가 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 저항대 15,500원, 2차 저항대 16,500원, 지지라인 13,000원, 그 다음에 12,800원 정도가 지지라인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만들어 간다면, 차트의 흐름들이 이 안에서 만들어 간다면, 이 가격을 지켜준다면 한 2월 말에 있을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올 그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나올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주가가 반응이 나와서 올라간다면은 그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뭐 수익 실현이나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가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3,400억 정도가 되는데, 좀 아쉽게도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좀 약한 종목입니다. 예,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거의 단타성 수급만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외국인들이 요거 조금 산다고 해서 이거 조만간에 가겠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고요. 투신도 하루 들어왔다 다음날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투신 같은 경우도 연속적인 매수를 잡아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큰 의미를 좀 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수급하고 세력들의 영역 속에서 가격이 좀 결정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흐름의 의존도를 높게 가져가 볼 수가 기술적인 흐름의 의존도를 높게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13,000원, 12,800원 정도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는 역시나 반등의 가능성을 좀 높게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와 있고요. 여기를 잘 지켜주는 가운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5일선 위로 주가가 좀 올라서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준다면은 방향이 하락에서 좀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돌파가 되지는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후의 흐름에서 5일선 위로만 좀 안착이 된다면, 거기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바뀌는 그런 이제 모습 속에서 이런 단기적인 저항대를 목표로 해서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뭐 동성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2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댓글로서 쭉 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그 다음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은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장중에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